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회 회계 2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ERP 도입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인데요. 네, 요거 사전일별 철저한다 맞는 얘기고, 네,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 이거 아니죠. 현재의 업무 방식 그대로 고수할 거면 이렇게 ERP 도입하고 이런 복잡한 어려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문제.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하면 안 되는 부분 맞고요. 최고 경영진도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2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네, 정답은 리드타임 증가인데요. 네, 리드타임이라는 건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에서 완성까지의 단계를 완성까지 기간을 리드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드타임이 ERP라는 전산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짧아집니다. 기간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타임이 증가가 아니라 리드타임 감소. 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는 1번이 틀린 걸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ERP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무인터넷 등 혁신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네, 뭐 이렇게 요새 많이 나오는 이런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뭐 이런 것들 혁신기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문제는 그냥 기존에 나왔던 문제랑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ERP는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단위별 업무 처리 강화 이런 거 아니죠. 단위별 각 영역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ERP는. 그래서 ERP는 통합입니다. 통합 개념이 있다. 통합을 좋아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제예요. 다른 것들은 읽어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요거 4번 문제. ERP 구축 절차 중에 모듈 조합화, 테스트 추가 또는 수정 기능 확정을 하는 단계는 여기 구축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런 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기 첫 번째로 먼저 기억을 순서적인 거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애들 뭐 에지이즈 파악이라든가 설계는 뭐 투비 프로세스라든가 구축은 현재 이렇게 있는 것들. 네,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축된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 단계에 해당되는 단계들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다음 중 일반적으로 안정된 회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정답은 상계주의예요. 상계주의. 상계주의가 아니라 총액주의입니다. 총액주의. 네, 그래서 왜 같은 회사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예를 들면 둘 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같은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대로 뭐 100을 써주면 되고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대로 50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얘를 서로 상계해서 50으로 해서 표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계를 하지 말라는 게 총액주의로 쓰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맞는 설명이니까 네, 읽어주시면 충분하시고요. 6번 다음 중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인데요. 네, 요거는 이런 회계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라는 부분인데 네,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거 네, 맞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가 이사진의 대표로서 대표적 성격을 갖고서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죠. 법인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수탁 책임을 이 대표이사가 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수탁을 잘해서 잘 경영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게 수탁 책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의미고요. 옳지 않은 건 2번인데요. 회계감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이런 부분들을 회계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회계감사기준 쪽이기 때문에 회계감사인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지, 이거는 회계 목적에 따른 일반적인 우리 정보 이용자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부분 맞고요. 현금 흐름표 같은 걸로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현금 흐름에 대한 관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맞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재무상태표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에 여기 해당되는 재무제표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7번 문제예요. 다음의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일정 시점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채권자에게 지급할 부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자본의 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 이거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포기되는 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맞는 설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번 문제예요. 보기를 보고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 보니까 매출액, 매출원가, 임대료, 그리고 외도가능증거 평가이익, 뭐 이런 아이들, 기부금, 개발비, 대손상각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요거 시계에 손익계산서 흐름에 따라서 보시면 300만원 마이너스 165만원 하면 매출 총이익이 1350 000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라 아니고요. 이것도 영업의 수익이라 아니고요.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이라 아니고요. 개발비는 무유형자산이라 아니고요. 대손상각비 얘만 판관비네요. 그래서 판관비는 440000 이렇게 해서 9100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현금 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달리 발생주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아요. 맞아요. 현금주에 의해 작성하니까 맞는 설명. 그리고 특정 기간의 현금 흐름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영업상 어려움을 인한 자금의 차입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아니죠. 자금을 차입한다는 거는 재무활동인 거죠. 재무활동이라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상품의 구매에 의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이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 10번 다음의 보기를 참고할 때 단기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인데요. 자, 결산 시에 미지급된 급여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급여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계상을 안 했어요. 미지급된 급여 비용 계상을 안 했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면 분개를 해보죠. 그냥 분개를 해보면 급여라는 비용을 결산 시에 발생시켜 줘야 되고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얘를 안 한 거예요. 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부채는 과소됐죠. 부채는 과소. 자산은 영향이 없어요. 지금 부채와 비용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산은 영향이 없고요. 하나밖에 없네요. 부채 과소 계상. 그리고 비용도 지금 적게 계상됐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올랐어요. 당기순이익이 오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도 과대 계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다음 중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분류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인데요. 네,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했죠.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 대체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3번은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분류된 회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문제. 12번 다음 중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를 분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 자산이 증가한다 라는 거, 이제 거래의 8요소 이런 거 있었죠.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자,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어떠한 어떠한 항목이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는 차변에 지금 영향이 나온 거거든요. 차변. 그리고 지금 대변 요소에 있는 것과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대입해 볼 때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 대변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산이 증가할 때 수익이 발생한다 라는 거 이쪽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으로 보시고 2, 3, 4번은 이거는 요 거차변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 13번 다음 중 분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분계를 할 때요, 차변에 기록하는 금액과 대변에 기록하는 금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항상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네, 1번 옳지 않은 거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차입금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고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예, 부채 계정이니까 맞는 얘기. 그리고 분계를 기록한 장부를 분기장으로 한다. 예, 맞는 얘기. 현금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라는 부분인데, 네, 현금의 증가 차변에 기록. 네, 자산이니까 맞는 설명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네, 맞는 설명. 네, 그리고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결산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수정 전 시산표부터 나와야 되니까 이제 2번 일단 탈락. 네. 요 세 개 중에. 그 다음에 자, 기말 수정 분계. 수정 전 시산표니까 뭔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손익계산서 마감은 너무 이릅니다. 일단 수정 분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정 시산표 작성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고,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는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지 라는 부분인데, 네, 네,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네, 그런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서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하고, 그리고 즉합손익 계정 마감한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이게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다음 보기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네, 회계기간 중에 장부상 현금은 35만원, 현금 시제액은 40만원이네요. 그러면 장부보다 현금 시제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번에 현금 5만원, 그리고 뭔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금가 부족이라는 가계정으로 원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5만원을 이렇게 해주는 분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금을 채워주고 나머지는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하는 거죠. 그 반대되는 거는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현금 관련한 현금과 부족에 대한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보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9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은 얼마인가 인데요.
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 금액입니다. 9년도 중 거래처 주 동안에 매출채권 2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2만 원은 회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9년도 말에요.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200만 원의 매출채권 중에 3%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자, 지금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기초부터 뭐 넘어온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요 부분은 그냥 대손상각비로 처리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요건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에 대손충당 금액을 설정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3% 해당되는 6만 원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여기 4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17번 문제. 보기에게 측정된 생산성의 19년도 12월 31일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네, 취득일은 2018년도 1월 1일. 취득원가 주어졌고요. 정액법 상각이네요. 그랬을 때 2019년도의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금액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치에 대한 거 정액법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구해 보겠습니다. 네, 2천만 원 에다가 잔존가액 500만 원 분의 10년 이렇게 한 부분이 1년치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거 2년을 곱하면 지금 감가상각 2년 동안 3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곡차곡 쌓여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요. 감가상각된 부분을 제외해주면 장부가액이 나옵니다. 정답은 고로 2번이죠. 네, 다음 18번 문제. 다음 중 보기에 회사채 발행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인데요. 자, 주 생산성은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한다. 회사채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액면 이자율은 10%래요. 시장 이자율은 7%. 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요. 얘는 4개 더 인기가 많아요. 내가 사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할증 발행하면 됩니다. 왜 내가 줄 이자율이 더 많기 때문이죠. 할증 발행. 네, 19번 보기에 의해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인데요. 자, 자본금, 그리고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익준비금, 상법상 최소 한도액 적립입니다. 네, 최소 한도액은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이죠. 요거를 이익준비금으로 법적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주주배당금은 15%인데요. 그 중에 현금배당 10%, 주식배당 5%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 있는 상태고, 네, 자본금 관련해서 자본금이 베이스가 돼서 주주배당금 계산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당기순이익은 난 부분이고,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자본금 네, 10%는 현금 배당이고 여기까지 하면 되네요. 이익준비금이니까 여기에다가 10분의 1만큼을 적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1번. 네, 그리고 다음 20번 문제. 네, 다음 보기의 내용에 따라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인데, 자, 매출액 있고요. 그리고 기초재고, 단기 매입, 기말 재고, 매출 할인, 매입 에너지, 매입 쪽 관련된 거는 관련이 있죠. 네, 매입은 매입 쪽만. 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매출 원가는 계산 공식을 쓰면 기초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요거입니다. 그러면 기초 500만원 주어졌고요. 단기 순이익액은 매입액은 단기 매입액에서 요건 고려할 필요 없고요. 매입 할인 마이너스 매입 애누리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0에서 150을 빼니까 850만원 되는 거죠. 기말은 200만원 하시면 11500 000 해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